낳아준 엄마에게 죽임을 당한 8살 여자아이 사건. 정말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. 아버지의 동생분과 어렵게 그 시점에 연락이 닿았잖아요. 네,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? 제가 경찰한테 들은 얘기를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에요? 자, 안녕하세요. 저희 CBS 심층 취재팀입니다. 평소에는 저희 심층 취재팀이 준비한 그 보도를 김현정 뉴스쇼 훅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. 지금부터는 훅뉴스 더 블랙이라고 해서 비하인드죠. 예, 훅뉴스 본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던,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 좀 풀어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얘기, 지난달 인천에서 있었던 8세 여아 친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8세 여아 사건,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우리가 처음 그 사건은 8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,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취재를 해볼까 생각했던 거잖아요.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뭔가 있다, 숨겨진 사연이 있겠다. 사실은 뭐랄까 좀 흔한 사건은 아니잖아요. 친어머니가 딸을 죽였어요.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좀 기자로서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생활고에 못 이긴 엄마가 동반 자살을 꾀했나?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을 한번 찾아가서 주변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, 그래서 제가 소방에도 전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, 뭐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도 전화를 해서 뭐 어떤 사건이냐도 물어보고, 근데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뭐 신고를 했는데 뭐 방 안에 이제 좀 혈흔이 있었고 아이는 일주일 전에 이제 숨진 상태였고, 또 엄마가 직접 신고 전화를 했고, 알고 보니 딸은 일주일 전에 죽었다는 거죠. 사망 시점도 달랐고, 그리고 이 뭔가 그러면 생활고였으면 어머니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 모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, 일단 현장에 처음에 나가셨을 때 주변에서 그 딸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잖아요. 일단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. 왜요?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도 많지도 않고, 그 다음에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뭐 슈퍼든 어디 이웃이든 물어봤는데, 그러니까 자, 여기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떻게 모녀 좀 이렇게 가끔 좀 보셨어요? 그러면은 아니요, 처음 듣는데, 이런 말들.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났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한 사람,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. 예, 보통의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, 적어도 반응. 하여간 제가 좀 탐문해본 바로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활동이 많았던 그런 가정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뭐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분과 어렵게 그 시점에 연락이 닿았잖아요. 사실 우리가 접촉을 시도했던 거는 그 전날이고, 그쵸, 예, 예. 계속 우리가 답변이 오고 이제 좀 이틀 만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,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궁금증이 많고, 또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래, 이 사건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많네. 뭘까? 이런 궁금증을 좀 다 자아내게 했던 좀 그런 시간이었었던 거죠. 그때 당시 녹음했던 파일이 있죠. 네. 예, 그 동생이 말하는 이번 범행, 그러니까 그 친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네,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? 제가 경찰한테 들은 얘기를? 죽이면 저희 형 충격 먹으라고 죽였대요. 그렇게 진술을 했대요? 자, 정리하면 내가 이제 관련자니까 경찰에게 뭐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. 아니, 대체 그 여자가 왜 조카를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, 이 아이가 죽으면 형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죽였다.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입에서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가 딱 나왔어요. 사실 믿기지가 않는 믿기지도 않고, 이런 정도의 전원을 보도하는 거는 글쎄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? 유의미할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그러니까 또 체크를 해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. 그 같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
다른 분, 경찰에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다른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동생분이 우리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. 그랬지 이렇게 대답이 나왔으면은 조금 더 뭐 좀 더 체크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뭐라고 물었죠? 우리 그때 갔었잖아. 경찰서에 갔었잖아. 동생이 그쵸. 그 동생이 전화하신 지인한테. 분한테 갔었잖아. 그때 경찰이 뭐라고 했지라고 먼저 했어요. 이 어떤 동기를 동생이 먼저 소개한 게 설명하지 아니라 않고 네.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 아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예, 확인해보셨는데 그래서 그 야심한 밤에 또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이러저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습니까?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경찰의 답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일일이 그런 식의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보통은 그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의 여지가 있는 말로 통상 좀 받아들이는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 이런 말을 서로 짤 수가 있었을까? 그것까지는 너무 우리가 과도한 의심이다. 실제 그런 얘기를 두 사람이 동시에 미리 들었구나. 경찰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 얘기를 보도할 수밖에 없었네요. 사실 되게 그 멘트 자체가 충격이잖아요. 충격적이지. 충격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사실 저희도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어서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. 그 아이가 사실 서류상 없는 제가 이제 동생분이 보여주신 서류 이제 사망 서류죠. 검안서죠. 네, 사체 검안서 검안. 거기 이제 무명이라고 돼 있는 무명녀라고 돼 있는 거예요. 8살이 될 때까지 사실 서류상 행정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. 기사에서는 보통 만 나이를 쓰니까 9살이에요. 우리 나이로는 보통. 네, 학교 1년 다녔어야 돼요. 있어야지. 네, 근데 학교를 못 갔죠.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출생신고를 왜 못했냐. 일단 민법상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이름도 없는데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아이라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. 태어난 적이 없는 거니까 사망할 수도 없는 거야. 이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의 죄성은 분명히 꼬집을 필요가 있다. 저희가 이번에 기사를 내고 나서 크게 3가지 유형의 이 반응이 있어요.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지금 죄성, 이 불법성에 대한 강한 질타, 비난. 그 다음에 아이와 아빠에 대한 동정, 연민, 슬픔 이런 게 있고, 3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먼저 소개해드렸던 그 왜 출생신고가 이렇게 어려워 미혼부는 여기에 대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.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법의 현실적 사각지대 이슈가 부각되느냐? 이슈 하나 터지면 관련된 입법 개정 아니면 무더기도 나오죠.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대로 된 게 또 없이 흐지부지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꼬집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개선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이 사안 자체는 뭐 제도와 절차의 문제 그리고 그 가정의 가정사가 좀 복잡하게 꼬인 면이 좀 있는데 엄연한 살인입니다. 살인이죠. 살인.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존속살인 있잖아요. 존속살인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대단히 더 가중에서 처벌을 받거든요. 근데 지금처럼 비속살인,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살인은 오히려 이렇게 좀 연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좀 겹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을 이런 건가요? 그게 약간 저는 아직까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조금 저변에 있는 게 아닌가. 아이를 죽이는 건요. 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를 죽이는 행위거든요. 더 참작할 여지가 없는 오히려 존속살해보다 더 강하게 처벌돼야 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머니의 죄성을 좀 더 폭로를 하고 싶었어요. 우리 기사를 통해서. 다음 소식도 한번 예고를 해드리자면 지금 대단히 좀
집안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정의당 사태, 얼마 전에 그 장혜영 의원의 성폭력 피해 사건 이후에 김종철 전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에 최근에는 그 류호정 의원의 갑질 논란, 갑질 해고 논란이 있었는데요. 그 사건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해오고 있거든요. 여전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사건 저희가 취재한 바를 한번 쭉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네. 한 말씀 해주셔야죠. 저희가 좀 힘을 얻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요? 구독과 좋아요를 알람 설정까지요? 예. 부탁드립니다.